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네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형조에서 아뢰기를 양녀 순비가 도망 중인 간부 김계동의 말을 듣고 본부 황등련을 강도로 무고한 죄는 유리 교형에 해당되나 일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사유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상에 관계되므로 사전으로 논하여 온전히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컨대 순비를 극변의 관비로 영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장흥의 죄수 백정 강중로와 김삼이 도망 중인 김감금 등과 더불어 남중달과 박막동의 집을 불태우고 의복과 잔물을 강탈하는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소재관의 노비로 영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황량의 죄수 양녀 금서비가 도망 중인 김상과 더불어 임막동을 모살하고 의복과 잔물을 절취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7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형옥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비록 한 대의 태나 한 대의 장이라 하더라도 과히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죄 같은 것에 이르렀으는 소재의 수령이 처음에 주문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수령을 보내어 함께 주문하게 하고 또다시 수령을 내보내어 고복하게 할 것이며 또 감사가 친히 물어서 아뢰어야 한다. 이것은 각기 소견대로 뜻에 따라 구획하여서 생도를 구하고자 함인데 근래 여러 도에서 죄를 의논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주문한 것을 도습하여 하나도 방론한 것이 없고 진술한 가운데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다시 구문하게 한 것도 역시 문식이 지나지 아니하여 하루를 보충하였을 따름이다. 이같이 하고서야 살리는 도리를 구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한들 되겠는가? 경들이 수령을 효유하여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밝게 판단하여 요령있게 실성을 얻는 데 힘써서 나의 거듭 삼가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고복은 상고하여 반복함이고 구획은 충분히 조사함이고 생도는 살리는 도리이고 하루는 틈이 나고 빠진 곳을 말한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9일 경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니마자 오르즈카 파리 등 11인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는 올양압과 알타리 골간 오르즈카과 더불어 항상 보복을 하여 그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이같이 하지 말고 편히 살며 농사에 힘쓰도록 하라 하니 팔리가 아뢰기를 우리들이 아니고 남놀 거절들의 소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9일 경인 두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0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0일 신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0일 신묘 세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예로부터 다스리기를 원하는 임금은 어진 일을 구하는 것을 근무로 삼지 아니함이 없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유일을 찾아서 등용된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문무의 제목이 다 쓰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거처에 물러가 농사일을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 경은 모두 물어 찾아서 아무 고을 아무 사람이 아무직을 일찍이 지내다가 아무 해에 산관이 되었으며 아무 제목으로 가히 쓸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한 가지 제목이나 한 가지 제주라도 자세히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6.1은 숨어 사는 등막이 있는 선비를 말한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니 대사원 이서장이 동량정 이서의 주회를 논함으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동량정은 소행이 광망합니다. 대제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면 조정이 다스려지고 만약 두려워하고 끓이지 아니하면 나라에 기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동량정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사의 관리를 위협하여 겁박하였으니 이제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이에 버릇이 되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큰 죄를 범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종친이 범한 바를 작은 데서 제어하면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온전히 함을 얻게 될 것이나 만약에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고 범하는 데 이르러서 마침내 대죄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는 금난하는 관리를 위협하고 도리어 그 종을 탈취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정의 예의에 의하여 과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서의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둔절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근래에 들어서 수령들이 다 재상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강명한 조사를 택하여 어사를 겸하게 하여 보내어 추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조승문이 대답하기를 여러 고을의 둔절은 특별히 사객만을 지대할 뿐만 아니라 수령의 아내와 자식도 기르고 만약에 곡물이 부족하면 이것을 사용하여 조판함으로 호조에서 이 앞서 하교를 받아 여러 고을의 둔전 숫자를 기록하여 본조에서 수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로 준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에가 말하기를 둔전이 많으면 갈고 기면은 패단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역관의 노비라 할지라도 그도 또한 농민입니다. 그러나 둔전이 없으면 수령이 반드시 환자를 함부로 거두어서 그 잉여로 이용할 것이므로 패단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태종 때 달수를 계산하여 늠록을 지급하였더니 수년이 못되어서 늠곡이 허갈되어 부득이 구례대로 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수령이 어질지 못하면 공전으로 뇌물의 자료를 삼을 것이니 둔전을 추세하는 법을 마땅히 거듭할 겨 거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괄에게 묻기를 누가 둔전으로 재상에게 뇌물을 주었느냐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신이 만약 정확하게 알면 어찌 가리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충청도 절도사는 영둔전의 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떼기도 없고 병안도 함종현의 관전은 가히 30녀석을 심을만 했었는데 지금 또한 없어졌으니 다른 고을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구 안에 의가에 추세하소서 하였다. 조성문이 말하기를 둔전은 옛날에 전안이 없어 세조 때에 신이 호조를 맡았을 때 개청하여 비로소 성적을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지의 고안이 없어 빈고할 것이 없고 향리 또한 있는 것을 숨겨 없다고 하게 되면 이를 추세할 근거가 없으니 비록 의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후 수교의 절목이 매우 상실을 하니 청컨대 이를 열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전후에 수교를 가져다 아뢰어라 하였다. 영둔전은 각 영문의 급전으로 4급하던 둔전이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올량압 첨지 아을두 등 7인이 와서 토산노를 바쳤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우통내 신윤저가 등 4인이 윤대하였다.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훈련 섭독과는 본래 임기의 계월이 없어 혹은 2, 3, 4개 갈리기도 하고 혹은
오늘 구전하여 명일 재직되기도 하니 심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습독관을 설치한 것이 오래도록 병서를 익히게 하고자 한 것이니 청컨대 녹사나 별자의 예에 의하여 계만의 법을 세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처음 설치할 때 어찌하여 계율의 법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신정이 아뢰기를 국가에서의 의서를 강의할 습독관을 설치하고 무반에 또한 마땅히 습독관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설립한 것인데 계율의 법은 우연히 세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원상에게 의논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강의는 공부하고 익힙니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5번째 기사 주문사보다 먼저 온 통사 장자효호와 김청해가 복명하니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장자효가 아뢰기를 지난 11월 초 2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초 3일에 주본을 홍려시에 올리고 초 4일에 조현차 예부에 나아가 낭중 악장과 팽은극을 뵙고 다음에 상서 주관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 10일에 예부 주봉의 일을 가추하려고 12일에 몽준해 주기를 하려 19일에 고명을 험사받아 김질로 하여금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24일에 떠나 출발하였습니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며 장자효에게 남색 다포 한 벌과 녹비와 한 켤레를 내려주고 김청애에게 남색 다포 한 벌을 내려주었다. 홍려씨는 외국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몽주는 중가를 입읍니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6번째 기사 백관이 고명받은 것을 진하하니 임금이 원상과 의정부 6조의 판서 승지 등에게 선언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7번째 기사 주광에 나갔다 강을 마치니 임금이 지사 노사신 에게 이르기를 추봉의 일에 이미 몽준을 얻었으니 이는 나라의 큰 경사이다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도 또한 이를 듣고 기뻐하고 경화함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경영관들은 청함을 이루지 못할까 의심하였지만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니 참청관 임사홍이 아뢰기를 예문관원들이 다만 고사에 의하여 몽준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신정이 아뢰기를 김질이 고명을 받들고 오는데 강상에서 관리를 보내 선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그 예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신정이 또 아뢰기를 습독관의 계만을 원상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니 모두 이르기를 습독관은 당초에 계율의 법을 세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별자의 예를 본따서 계만으로 소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8번째 기사 2조에 전지하기를 동반이나 서반을 모두 달을 계산하여 전전하는데 훈련 섭독관만 달을 계산하지 않고 전전시키니 외람됨이 없지 않다. 별주화의 예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9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사산의 감력과는 달수를 계산하여 전전시키는 법이 없어서 혹은 5, 6년 혹은 3, 4년이 되어도 재임되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공직하는 데 게으르게 되니 청컨대 30삭을 채워서 재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1일 임진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세번째 기사 니마차 올적갑 차리 등 사인이 와서 도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네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지하기를 영의정이 일찍이 세조의 고명을 황제께 청하여 몽준을 받아 돌아오는데 세조께서 두 곳에 사람을 보내시어 선유하였다. 지금 김정승이 중국 사신을 대신하여 고명을 가지고 오니 마땅히 몇 군데에서 선유해야 할 것이다. 영의정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세조께서 즉위하시고 김하 등을 보내시어
고명을 추청하였다가 몽준을 얻지 못하였어. 다시 신과 권남을 보내셔 청하였는데 친히 모화관에 행행하여 보내셨고 신 등이 몽준을 받아 돌아올 때는 신의 매부인 주효문과 권남의 삼촌숙 권준을 보내셔 평양에서 맞아 위로하도록 명하셨으며 또 한 명회가 신등과 더불어 동류라는 이유로 개성배에서 맞아 위로하도록 명하셨고 또 박원영에게 명하시어 홍제원에서 맞아 위로하도록 하셨으니 제3 선의하신 까닭은 특별히 고명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총회의 특이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김질이 오는 데는 영로의 배단이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선의사를 보내시어 만나게 되는 곳에서 위로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2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3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영사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미 고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은사를 보내야 할 것인데 반드시 정성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신정성은 병이 있으므로 마땅히 조의정을 보내야 되겠으나 조의정의 일정이 발병을 앓고 있으니 지금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한 명에는 병이 이미 나았으니 명하시면 그가 감히 사용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이 아니면 보낼 수 없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구례의 고명의 사은에는 반드시 의정을 보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조의정이 반드시 가야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자 정구 등 22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가 인견하고 술을 주어 위로하였다. 이어서 전지하기를 바닷길이 험하고 먼데 각기 잘 돌아가도록 하라 하고 물품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그 답세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은 일본 국왕 전하에게 삼가 회답합니다. 패방이 귀국과 더불어 대대로 교호의 도리를 강구해 오면서 왕이 업을 이음에 미쳐서는 자주 사자를 보내어 구호를 폈었습니다. 우리 선왕께서 일찍이 사신을 한번 보내어서 보빙하였으나 중도에서 풍파를 만나 마침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대련이 귀국해서 간과가 조용하지 않고 도로가 막혔다고 하여 다시 교빙을 계속하지 못하였는데 또 해설을 고맙게 주셨으니 사이가 은근하고 좋은 선물로서 덧붙여 주셨으니 신이가 겸하여 돈독하시어 감궤가 아울러 간절합니다. 지금 들으니 귀국은 조야가 맑고 평온하나 해로의 노략질하는 도둑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사자도 즉시 보내어 후 이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거듭거듭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세천 2세 양씨의 사자라고 이끄는 것은 모두 다 왕명을 가다가고 와서 병비를 요구함으로 다만 환란을 구하고 재앙을 나누는 것이 의리상 당연하고 급하게 생각되어 그 사이에 의심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유를 바꿔서 그것이 왕명을 속인 소위임을 알았습니다. 내사가 또 말하기를 우리 국왕이 사자라는 자만이 아니고 여러 대신이 보낸 바라고 일컫고 오는 자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다고 하고 이어서 전하의 뜻으로서 부신을 가지고 징흠을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과인도 또한 생각하기를 넓은 바다로 멀리 떨어져서 설사 조그만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명에 살피지 못할 것이므로 오직 부신이라만 가히 징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하로 부신 10개를 만들어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 반쪽을 회사에게 내어주고 그 왼쪽을 놔두어서 다른 날의 징흠을 삼게 하니 뒤에 빅문할 때 당하에서는 반드시 부신을 주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귀족의 대신으로 일찍이 우리에게 통신한 자나 혹은 사자를 보낼 일이 있으면 또한 부신을 주어 속임수를 막으면 어찌 양편이 서로 다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구하신 서광은의 조연은 해방이 근년에 연달아 국교를 당하고 연사도 또한 흉작이 되어 간략하게 토산 약간을 가지고 조그만 회포를 표하여 별폭과 같이 갖추니 양해하시고 섣달의 추위가 심하니 진중 자해하소서 불선합니다 하고 별폭에는 정포 500필, 면포 500필,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인삼 100건, 표피 5장, 호피 5장, 표피 좌자 1좌, 잡채 화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복문 염석 2장, 남사피 10장, 대요발 1사, 중요발 1사, 법곡 1면, 유쟁 1사, 중경 1사, 온판 1사, 후지 10권, 납촉 100자로 해송자 500건, 창밀 20말, 봉숭아씨 한봉, 양귀비씨 한봉, 맨드라미씨 한봉, 해바라기씨 한봉, 집비둘기 암수 아울러 2쌍, 흑봉두개 암수 아울러 1쌍, 백봉두개 암수 아울러 1쌍, 채색우리 암수 아울러 1쌍, 꽁 암수 아울러 1쌍이라 하였다. 부신의 체제는 둘레가 4촌 5푼이고 원지름은 1촌 5푼이다. 한 면에는 조선통신이란 내자를 전자로 쓰고 한 면에는 성화 10년 가보라는 6자를 쓰며 또 한 부마다 한 면 좌우에 각각 제1에부터 제10에 이르는 번호를 쓴다. 간과는 전쟁이다. 부신은 나무 조각이나 두꺼운 종이 조각에 글자를 쓰고 증인을 찍은 뒤에 이것을 다시 2조각에 쪼개어 한 조각은 당사자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였다가 뒷날에 서로 맞춰 증거를 삼게 만든 물건이다. 조연은 찬조금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5일 병신 두번째 기사. 종무성의 호송관 김선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온 송희 허니 아랭거래 적외 칠린이 창원에 도착하였는데 성을 내어 항상 사람을 상의하고 도망하고자 하므로 부득이 법에 의하여 간유하여 가두었다고 하였다. 이 무리들은 범한 바가 매우 중하여 저희 도주가 용서하지 않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하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혹 다른 변이 생길까 염려스러우니 그것을 특송사에게 말하여 속기 구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간유는 머리에 칼을 씌우고 손을 묶습니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류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류 세번째 기사 봉상시정 박계성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류 네번째 기사 행사직 정자영이 조울하였다. 조회를 설패하고 조제를 예와 같이 하였다. 정자영은 본관이 영덕으로 선덕 가비년에 과거에 올라 성균관 하규에 보임되었다가 선전되어 박사에 이르렀고 뒤에 여러 번 직강과 사예를 역임하였다. 그 뒤에 세조가 어느 날 문신들과 더불어 경사를 강론하였는데 정자영의 논의가 확실하므로 세조께서 가상히 여기어 특별히 사헌 장령을 제수하였다. 성화를 을리우년에 성균관 사승에 천전되었다가 얼마 아니 되어 동정대부 첨지 중추 원사에 승진되고 세자 시강원의 우보덕으로 옮겼으며 병술년에 가선대부 동지 중추 원사에 승진되고 정현년에 공조 참판에 배명되었다가 승종이 즉위하여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승진되고 경년에서 실대로 인하여 호분이 사직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였다. 시호를 문장이라 하였으니 배우기를 부전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교회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것을 장이라 하였다. 정자영은 젊어서 고학으로 공부하여 오경과 사서에 통속하고 과거에 올라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자라서는 학관이 되어 훈회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구종직과 더불어 세조 앞에서 경전의 뜻을 논란하였는데 구종직은 매양 영합하기를 힘썼어 혹은 불로로서 옳다고 하였으나 정자영은 확연히 소견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소박하고 고루하여 변통이 없었으며 독서함의 문의를 관찰하는 데에도 또한 고지식함이 많았다. 그리고 어릴 때 학문을 하러 나가서 10년 동안이나 귀성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에 경시를 당하였다. 실대는 대답에 실수합니다. 불로는 불교와 도교를 말한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묘 6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에게 필단 초피 이염 감토 이염 서피 내공 주유 과두 이피 내공 노비와 각각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묘 6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덕수궁에 안접하게 한 박씨에게 부위로 쌀 콩 아우로 20석 홍초 생초 각 한 필 유둔 2장 관각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묘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6일 정묘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영사 조승문에게 이르기를 내가 형을 결단하는 수령들이 추구한 문안을 보니 전후가 내동하여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게 하므로 살리는 방도를 구하려고 하여도 연유할 데가 없었다. 근래 이 뜻으로서 여러도에 유시하고 또 승지에게 명하였더니 사형수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자는 겨우 노만 한 사람뿐이었다. 옥사를 결단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것인데 문안이 저와 같으니 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조승문이 대답하기를 대저 옥사를 청리하는 방도는 반드시 말을 듣고 낯빛을 관찰하며 작물을 물은 연후에 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도의 수령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이를 삼아 손을 대접하는데 반드시 침취하여 마땅히 죄수를 신문해야 할 것이라도 태당 아전에게 맡겨 기분대로 공초를 받아 한번 읽어보고 심한 자는 종이 끝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태형이나 장형의 죄라 하더라도 오히려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물며 대벽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조관을 파견하여 옥수를 살펴보고 실정과 사유를 물어보면 가히 알 것입니다. 다만 소유스러울까 염려될 뿐입니다. 신이 근일에 형옥의 유서를 보니 지극히 세밀하여 감사와 수령이 이를 보고 반드시 마땅히 정신 차려 성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렬한 관리가 어찌 법률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저 법이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사람을 얻은 뒤에라야 행해지는 것이니 감사에게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도의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수령에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고울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수령은 학문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벽은 사형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네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들으니 경회로 돌기둥에 그리어 새긴 구름과 용과 화초들의 형상이 사치하고 화려함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새기지 말게 하여 검소한 덕을 맑게 보이도록 하소서니 전지하기라 내가 장차 물어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승지 김영견에게 이르기를 오늘 아침에 조우정승이 말하기를 조관을 보내어 사형수를 잘 공문하며 온통한 옥사를 알 수 있을 것이나 민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령이 호 사사로운 분한으로 큰 옥사를 꾸며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니 관리를 보내어 교찰하여서 케어보며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7일 무술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8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8일 기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8일 기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8일 기해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8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9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9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상의원에 전지하여 사은사 한 명에게 아청필당 초피 2염, 아청필당 초피 감토 2염, 아청필당 초피 모관 각각 하나, 아청필당 겹 원령 한 벌, 필단 유철릭 한 벌, 필단 겹타포 한 벌, 주유철릭 한 벌, 주유타포 한 벌, 필단 토표피배 초피 허흉 한 벌, 주유 과두 한 벌, 회색주 서피 오자 한 벌, 백록피화 전정 투 해구, 연록피화 호피 이분 투구, 흑사피화 양정 투 해구 각각 하나, 공건 15 홍상 모구 일사 단도자 100자루를 하사하고 부사 이극견에게 아청필당 초피 2염 하나 필단 토표피배 초피 허흉 한 벌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9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19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세 번째 기사 활라운 올적합 첨지 사을 고대 등 1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상경관 사성 민정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의천군 이승은이 국효를 당하였는데도 향화한 유온거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아니합니다. 마땅히 궁핵하고 추문해서 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종친이라 하여 버려두고 논하지 않으면 죄인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청근대 끝까지 추궁하도록 명하소서. 임금이 전지하기를 이승은이 종친이라 하였으가 아니라 간통이 잡힌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1일 애민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1일 애민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고 우부승지 김영견이 아뢰기를 일전에 영사 조성문이 아랜 바 외방의 옥수를 조관을 보내어 다시 심리하자는 일을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무릇 옥성은 사정을 함께 갖춰야 가히 청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 관리를 보내어 다시 심문한다고 하면 옥수들이 반드시 모두 말을 받고 요행이 면하기를 엿보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하여 다시 증거를 묻는다고 하면 비록 오랜 세월을 경과하더라도 추문을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니 따로 조관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그 의견과 같다. 이미 감사에게 위임하여 창단하게 하였는데 또 관리를 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면 어찌 위임한 뜻이 있겠느냐 하였다.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외방의 형옥은 모두 감사에게 청단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이제 관리를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한다면 한갓 소유하기만 할 뿐이요 해와 달로서 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영견이 또 아뢰기를 정인지가 일찍이 개청하여 조종조의 휼형에 대한 교수를 초하여 얼리아지람에 갖추고 또 중요에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였습니다. 세종조의 휼형에 대한 교수라면 조사의 집에 혹 있을 것이나 그 밖에 다른 조종조의 휼형에 대한 일을 청컨대 실록에 초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휼형의 글은 나야 진실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찌 사람들마다 다 알게 하겠느냐 하였다. 휼형은 형의 시형을 신중하게 하는 일이다. 얼리아지담은 임금의 독서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승은은 유온그릇와 평소 교분이 없었는데 꾀를 써서 불러다가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어 놓고 먼저 그 집에 가서 몰래 그 아내를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즐겁게 희롱하다가 온거에게 잡힌 바 되었으니 그 행적이 통관하다가 잡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추궁하고 힐문에서 그 악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승은은 지위가 높은 종친으로서 국상의 기년 안에 무례한 자와 교결하고 가만히 여항의 공벽한 집에 모여 향화 한 자를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즐기고 놀았으니 그 광폐하고 엄탕하여 방종한 죄가 작지 않은데 어찌가히 온전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게 하여 귀척의 신하로 하여금 징계할 바가 없게 하십니까? 무릇 종실의 귀척은 부기하게 생장하여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여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만약 작은 죄라고 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방지한 데 버릇이 되어 반드시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스리지 않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소위가 아닙니다. 원컨대 끝까지 주문하여 죄를 주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충훈부와 이건부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개국공신 흥안군 이제가 절사가 되는 것이 애석하니 그 적장자 이맹순의 아들 이계조가 난신 중순에게 연좌되어 안치된 것을 특별히 석방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라 하였다. 절사는 제사가 끊어집니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2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난신에 연좌된 사람 가운데 친공신은 동반에 서용할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2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금후로는 19, 10상이 된 수령이 사만하여 재임할 때에 최에 있는 자를 상과에 차례로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권 성종 5년 10일 20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천수간에 전지하기를 조정 이래로 율형의 교서와 의옥의 결안을 실록을 상과에 글로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0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2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0일 개묘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단양군 사람 김여생이 오랫동안 관창의 감고가 되어 불법을 자행함으로 군수 김서가 그를 쫓아내었다. 김서가 병이 들어 장보경의 집에 피하여 우거해 있었는데 병이 위독하여지자 김여생이 장보경의 처부 김중미와 더불어 막대기를 가지고 문턱에 걸터 앉아서 장보경을 불러 말하기를 이 같은 아기는 집에서 죽는 것이 옳지 않다. 빨리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라. 내가 막대를 치겠다. 이 늙은이가 죽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전의 군수가 있었을 때는 모두 우리 집에는 부역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 늙은이가 관에 부임하고부터는 부역을 시키기를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 다만 내 고기만을 먹지 못하고서 죽는다 하고 곧 김서의 이름 부르면서 돌멩이로 내 얼굴을 치겠다 하였고 또 김중미와 더불어 술잔치를 하면서 김서의 죽음을 축하하며 기녀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김서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김서가 일찍이 영동 현감이 되어 그 고을 관객 대관풍을 귀여워하였는데 김중미가 그를 불러 고기를 강제로 권함으로 기녀가 울면서 먹지 아니하니 그를 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김서의 고기가 아닌데 왜 먹지 않느냐고 하였고 김여생은 또 관을 만드는 자를 꾸짖기를 내 아비의 관이냐 어째서 이같이 경고하냐 거적대기로 송장을 싸도 족하다고 하였고 항상 병고안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도둑놈을 지킨다고 하였으며 김서가 죽기에 이르러서는 곧 말하기를 도둑놈이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김여생 등의 악함이 이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곧 관리를 보내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2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고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이 성은이 향화한 유온거의 아내를 간통하여 광망왕 및 막심한데 이를 그냥 두고 죄주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징계할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승은이 유온거를 상대하여 술을 마셨다고 하면 유온거도 기와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의 아내를 희롱할 수 있겠는가? 통과는 잡힌 바가 아니면 의사로서 죄를 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아뢰기를 이 품의 종신으로 군소배와 교결하여 여염에 모여 술 마시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향화한 자는 우리 족속이 아닌데 이겠습니까? 마땅히 함께 마시지 못할 터인데 승은이 감히 이같이 하였으니 그 아내를 통관하고자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친족을 친애하는 길은 이를 온전히 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아니하면 뒤에 큰 죄에 빠질 것입니다. 또 그의 수종으로 성을 과기라고 하는 자는 실로 불령하고 간사하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논하지 말라고 일렀으니 다시 구문하지 할 수 없다 하였다. 영사 홍윤승이 아뢰기를 승은은 종친 가운데 어리석고 완악한 자이니 잠시 그대로 두어 논하지 말고 그를 꿰어서 악하게 만드는 자는 가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이 곽이라는 자는 곧 임명대군의 반인 곽암석인데 본래 종친과 교결하여 불의를 많이 자행하였습니다. 전일에 강양군 이용이 기생 자우나에게 미혹되었는데 그 수종한 자들을 모두 취재하여 충군하였습니다. 이제 곽암석도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의 말이 옳다. 곽암성을 율에 비추어 죄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정괄이 아뢰기를 만약에 곽암성만을 죄주고 이승은은 묻지 않는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비록 불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또한 반드시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더욱 끄리낌이 없어 마침내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이것은 친족을 친애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법사로 하여금 그 무리들을 끝까지 국문하게 하여 말이 이승은에게 미치면 역시 이승은도 죄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지금 이승은을 논하지 아니하면 광망한 무리들을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곽암석을 죄 주는 것이 옳다고 하고 또 어째서 이승은을 논하느냐 하고 곧 승지에게 하교하기를 곽암석을 강양군의 수종인의 예의에 의하여 충분하라 하였다. 시간간 홍비달이 아뢰기를 신이 오진을 편력하면서 훈춘에 이르렀더니 성저의 야인들이 올적합의 침략을 당하여 가산이 탕진되었으므로 절도사가 친히 가서 위로하고 겸하여 먹을 물건을 주었으며 신도 또한 포화와 염곡을 넉넉하게 주고 위로하였더니 야인이 성상의 은혜에 깊이 감복하여 옛날과 같이 편안하게 살아서 다시 유리할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야인의 땅에는 본래 쇠가 없어 뼈로 화살촉을 만들어 썼는데 지금 사로잡은 야인의 화살촉은 철촉이 반인화되었습니다. 신이 의하하여 이를 물어보았더니 말하기를 육진에서 공물을 바치는 초서피는 거의 다 저 사람들에게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 말이나 쇠로서 이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장들도 또한 저 사람들의 모피를 받으면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청컨대 모름지기 엄하게 법을 세워 이를 검하게 하소서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이른바 골전이라는 것은 곰의 다리뼈를 오래 피에 담가두면 그 굵기가 쇠와 같기 때문에 활촉을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야인의 땅에서도 역시 철이 상산되므로 다 철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조에 대개 야인에게 안장의 장식과 등자를 하사하였었는데 모두 황동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조조에 이르러 비로소 철로서 이를 만들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를 왕자가 이적에게 주는 것은 어찌 조그만 칼로 혐의를 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구습을 따라고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그 말단일 뿐입니다. 만약에 성상의 덕이 넓게 운용된다면 변방은 저절로 무사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그만 칼은 진실로 혐의할 것이 없으나 만일에 일이 있으면 철촉이 이가 어찌 우리나라의 해가 아니 되겠는가? 매매에 설을 금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니 변장에게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자연히 이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김종서, 이징옥, 최윤덕이 변장이 되었을 때에도 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다 물리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경진년에 신숙주와 더불어 국정하였을 때 야인이 백호피와 초서피를 신숙주에게 주고 나무로 만든 석장을 신에게 주므로 신은 등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주는 것을 굳이 물리칠 것은 없다고 하고 이를 가지고 와서 헌납하였으니 변장에게 정려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초서피가 비록 귀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소나 말로서 바꾸게까지 하겠습니까 하였다. 홍귀달의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영안도의 복명사신으로 갔을 때 회양부의 신안역은 비록 조폐하기는 하였어도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안변의 고산역은 부실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조잔하기가 매우 심하여서 신안역은 다시 겨우 한 사람만이 있게 되고 고산역도 또한 2, 3호에 불과하여 복명사신으로 내왕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역의 말을 타게 되고 그 탄 말을 그대로 타고 바꾸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방근의 여러 역도 또한 따라서 조잔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원도 여러 고을의 기인과 향리들을 그 입역하는 입판에 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마하게 하면 그의 소복될 것입니다 하고 홍윤승이 아뢰기를 기인의 설립은 역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방의 사람들이 혹 막힐까 염려하여 여러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관리 한 사람씩을 서울에 보내게 하여 통속의 뜻을 보인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영로의 비편은 오로지 야인의 왕래가 작기 때문입니다. 세조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야인 730여인이 내조하였는데 세조께서 그들이 덕화를 따라 향후한 것을 가상히 여기시어 의복과 양식을 후하게 내려주시어 이로부터 이후로 왕래가 끊어지지 않아서 영로가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세조께서 일찍이 신에게 하교하시기를 마땅히 야인의 내조하는 숫자를 정하여 분뇨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외와 야인으로서 내조하는 자가 전일에 갑절이 되어 영로에 피폐함이 오로지 이로 말미암는 것이니 청건대 절도사로 하여금 숫자를 정하여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골전은 뼈로 만든 화살촉이다. 기인은 신라의 상수리에서 영을 유래하며 고려 조선 때 시행된 볼무제도로서 향리의 자제 중에서 중앙에 뽑혀와 볼무가 되어 그 출신 지방사정에 관한 고문구실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임마는 가격에서 말을 길어서 대기시키던 일이다. 나라의 관말을 쓰기도 했으나 마전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다. 영리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와 정병에게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성교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두번째 기사 일본국 경성 관명 전산정 주하경 대부 원의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으로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 예조 종관 대인 조화 지난해 천덕사 전법 연장의 화연을 위하여 사선을 보내신 것은 이미 본명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돌아올 적에 포구에 이르러 해안을 출발할 때 선조가 조심하지 아니하는 일로 배가 그 포구에 표물하게 되어 기국의 답서가 난습하게 하고 진물이 모두 젖어 냄새가 나고 썩은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선조는 죄를 두려워하여 대마도로 가서 묵고 있고 사자는 곧바로 상선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기국에서 하사하신 백족보 5필, 흑마보 5필, 인삼 3건, 호피 1장, 표피 1장, 잣 3말, 회석 3장이 비록 전달되었으나 모두 문드러지고 썩어서 능히 그 빛깔을 판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장경을 요구하여 이미 언사를 입었으므로 이제 장차 윤장을 조성하여 천만세토록 기국의 광대한 덕을 알게 하고 인하여 화연하였던 것인데 사자와 선조가 배가 표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사이에 간사함을 부린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배가 그 포구에서 표물해서 다시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난습한 물건들을 말려가며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관리에게 요청해서 서울에 주달하고 개서를 반송하여 그 일을 증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사자가 석의 만멸을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와 기국과의 통호의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그 간사한 것을 바로잡아 결단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기국의 언구를 저버리게 될 것이므로 문득 급히 사자를 보내니 엎드려 바라건대 그 간사한 것을 숨김없이 자세히 보여주시면 곧 이것이 권선징악의 계책입니다.
그년에 우리 부산국에는 고을마다 간과로 인하여 이른바 불우와 신사라고 이르는 것은 쓰러져 무너지고 혹은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 열에 여덟이나 아홉인데 우리 능등 고을만은 간과도 일어나지 않았고 부르도 모두 외연하니 이는 곧 하사신 대장경의 진호하시는 기이한 상서입니다. 이에 더욱 성은의 사리하기 어려움을 알고 공구함을 다하지 못하여 넉넉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에 갖춥니다. 배도 일파 병풍 일상 연위 두필 빛랑 열매 두건 청자 대원 2구입니다 하였다. 화연은 불교에서 사물을 많이 내는 사람은 불도에 인연이 있다고 하여 기부를 권하 모집하는 것을 일컫는다. 난습은 물에 젖어 문드러짐이고 부상국은 해돋는 나라는 뜻으로 일본을 말한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부총관 이파가 입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신숙주의 집에 가게 하여 동국 통감을 수찬하는 데 참여시킨다 하니 신등은 생각한데 총관의 소임은 오로지 건병을 관장하여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입직하는 날에 수위의 중책을 놓아두고 임의로 출입하는 것입니까? 언컨대 나가서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4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이 아래기를 구례 종친의 범법은 종부시에서 규획을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교장하여 탄핵을 합니다. 헌부는 백관을 규정하는 곳이므로 오히려 가하나 관원은 임금만을 규관하는 곳인데 또 이를 탄핵하니 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고리를 상고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도성지 신정 등이 아래기를 종친의 범법을 대간에서 탄핵하는 것은 고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친의 유죄를 상상께서 마냥 말감하였는데 간원에서 뒤따라 이를 탄핵한다면 이는 한가 종친만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임금을 규관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4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이인을 정의대부 영춘군으로 삼고 최신한을 봉훈대부 행사관원 정은으로 경정을 통정대부 행대구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4일 을사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4일 을사 여덟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6일 정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6일 정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사관 박승질이 아래기를 지금 듣건대 부총관 이파가 낮에는 신숙주집에 가서 동국 통감을 수찬한 데 참여하고 밤에는 입직한다고 하니 이는 크게 옳지 못합니다. 총관은 다른 관직의 예가 아니고 시비가 긴중하니 마땅히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파는 동국 토감의 찬수를 맡은 지가 오래되어 그 수미에 자세하기 때문에 영의정이 청하여 함께 찬수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군사를 맡은 자가 대신의 집에 상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총관을 파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성룡문이 일찍이 이파와 더불어 함께 이를 찬수하다가 지금 나가서 감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대신한 자가 없었으니 참건대 맡길 만한 자를 가려서 이파 서로 바꿔서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그것을 영의정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6일 정리 세번째 기사 종부시정 김승경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6일 정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도승지 신정에게 명하기를 홍기다리 아래인 강원도의 영로를 소복시킬 방책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신정이 아뢰기를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모든도의 모든 역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만약 구제하지 못하면 뒤에 비록 구제하고자 하더라도 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6일 정리다.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선후와 왕비의 내외 4, 5촌 친척을 충순위에 소속시키도록 허락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영이 치게 하기를 이달 12월 22일에 올양압 3천여 기병이 와서 이 선을 포위함으로 조우전 절제사 박사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싸우다가 몸에 화살 2개를 맞았으며 군사도 또 많이 참상을 입었습니다. 하니 원상과 병조판사에게 의논하여 명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경찰관을 보내어 교전의 상황을 가서 묻게 하고 또 조우전 절제사 2사람을 보내어 방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첨정 허계를 경찰관으로 삼고 행호군 변종인과 행사용 이돈인을 절제사로 삼고 각각 군관 5인을 거느리고 가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강곤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이산의 적변이 심히 긴급하다고 한다. 소관인 갑사 삼수가 이 산에서 상거가 멀지 않으니 방어하는 모든 일을 마땅히 조치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먼저 스스로 소유하게 하지는 말라 하고 또 영안부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이 산의 적변이 심히 긴급하다고 한다. 이 산이 비록 육진과 지세가 매우 떨어져 있으나 여러 종류의 야인이 피차에 선동하는 일이 혹 있을 것이니 방어하는 모든 일을 다시 더 엄하게 갖추도록 하라. 이 산의 적이 그 수요가 3천이라는데 건주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야인도 반드시 따라간 자가 있을 것이니 경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듣고 보아서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0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나래를 구경하였는데 종친 월산대군 이정 등 11인과 원상 승지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성교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조전장 변종인과 이돈인에게 초피 오자 한 벌씩을 하사하고 군관에게 이염을 하나씩 하사하였다. 성교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8일 기요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이 산에 사변을 들이니 적 3천여 기병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좀 도둑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조전장 이돈인을 보내어 바로 이 산으로 가서 박사형의 지휘를 받게 하고 변종인은 바로 창성으로 가서 박성손의 지휘를 받아 힘을 함께하여 방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의 지휘를 듣게 하였다. 저 오랑캐는 우리를 노린 지가 이미 오래여서 많은 원병을 청해왔으므로 지금 이 일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곧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염려하건대 연강의 여러 수자리의 단약처가 저들이 거듭된 침입으로 엄하지 못해서 한 곳이라도 적의 침입을 받아 이웃진이 구원할 때에 강변의 길이 좁음으로 인하여 적의 끊김을 당할까 걱정되니 경은 그것을 짐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성병을 굳게 하고 청량하여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게 하고 저들에게는 얻을 것이 없게 해야 옳을 것이다. 만약에 공을 발아서 이를 만들어내다가 소득이 실패를 보충하지 못하게 되면 실로 잘못이 될 것이다. 마땅히 경이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단약처는 외롭고 약한 곳이다. 청야는 전쟁 때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야의 곡식을 말끔히 거두 없애고 집들을 헐어버리는 일이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조우전 절제사 박사영에게 유시하기를 들으니 너가 포위를 당하여 고전하다고 화살을 맞게까지 하고 전사들도 많이 창상을 입었다고 하기에 즉시 허계를 보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조하게 하고 또 이돈인을 보내어 너희 지휘를 받아 방수하게 하며 너와 군사 최진강에게 유의 한 벌씩을 하사하니 그것을 각기 받도록 하라 하였다.